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격이 다른 민주주의 한국,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압승한 보궐선거를 마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71년) 유신 헌법이 시행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모두 선임하기에 박정희가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민주화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미군정이 국민을 학살하며 힘을 보여준 모습처럼 박정희가 긴급조치로 국민을 억누르던 모습처럼 5.18 광주 민주화를 군대의 힘으로 유혈 진압하고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보안법을 적용해 용공사범으로 국민에 발표된 대부분 사건은 일제강점기보다 잔혹했던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내세운 단 하나의 죄목은 용궁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산당과 관련되어 처분했다는 것이죠. 현재처럼 SNS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언론이 군부 검열을 받아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고 역사와 현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뇌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요구했고 한국 민중은 기꺼이 그 피를 내어줬습니다. 데모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군부 독재에 앞장서 협력하고 민중 탄압에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모두가 민주시민입니다. 엄청난 무력을 지닌 소수에 대항해 다수가 민주화 요구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소수 점유율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온 민중들이 모두가 투사였고 열사였으며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투쟁하다 보니 군부 내부에서조차 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987년 6월 중순 전국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60 항쟁이 들불처럼 번져가자 전국이 준소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군이 출동하고 시의 진압을 위한 미수령을 전두환이 발동할 거라는 풍문이 퍼졌습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부 내부에서 국민 탄압에 대해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민병도 특전사령관입니다. 그는 민중을 힘으로 진압하려는 정권과 굴복하지 않는 민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군이 출동한다면 5.18 때처럼 우리 특전사가 최첨병으로 나설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군이 나서면 내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자칫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병도 특전사 사령관처럼 판단하고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전두환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목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고 이제 대통령 한마디면 전군이 출동해 유혈 충돌, 무력 진압, 내전 상태로 번질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특전사 사령관 민병도는 자신처럼 전두환의 최측근이자 자신의 육사동기인 고명성 보안사령관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군이 출동하면 다 망한다. 자네가 각하를 만나 명령 취소를 건의하게 만약 누가 대표자냐고 묻는다면 내 이름을 대게 당시 보안사령관 고명성도 동감을 표시하고 즉시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고명성 특전사 사령관이 했던 우려가 폭넓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전사 사령관 민병도는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건의를 무시하고
국민 탄압을 위한 이수령을 발동하면 즉시 휘하 707대대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를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도상 연습도 마쳤고 방송용 대국민 성명서도 작성한 상태였으며 당시 가까운 후배들로 이루어진 수도권 부대 지휘관들의 동조도 자신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의 의리였는데 대한민국 장군으로서 특전사령관으로서 개인적 인간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쿠데타가 실패할 경우 총살이나 자살까지 각오했었습니다. 민병도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고명승 부안사령관이 대통령 전두환을 만났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처럼 군 내부에서 염려하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했던 이수령에 따른 군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1987년 6.29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4.19 혁명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이 권력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참으로 다행스럽게 군부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일 때 국군 기무사 조현천 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한 촛불시 진압을 계획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탄핵당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군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에서도 쿠데타에 동조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미국으로 피신하고 현재까지 한국 송환에 미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과 이 사건을 현 정부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쿠데타에 미국이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국민이 지닌 민주주의 역량만큼 우리 국군의 의식도 그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정치 권력이 끊임없이 자성하며 국민과 국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추종하는 국민 진심을 왜곡해 이용하려 하면 나라꼴이 개판이 되겠지만 우리 국민은 적절한 때 정치권에 적절한 경고를 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로 정치권은 좀 더 민의를 살필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좀 더 발전할 것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 권력의 말 한두 마디에 휘둘리며 혼란에 빠져들어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 많은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부터 혼란은커녕 순식간에 선거 열기에서 안정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망과 만족을 표시하는 댓글에서조차 민의를 설명하고 나름의 처방을 내어놓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 국민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